안녕하세요. 체스터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216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운항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행을 하고 있거나 비행을 했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해하는 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어떻게 운항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대한민국 공역입니다. 그리고 이 인천 FIR은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요즘 되죠. 무안공항을 예로 들면 좋겠는데 제가 무안공항으로 비행했던 것이 10년 전이라 기억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비행했던 김해공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쪽에서 비행을 온다면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216편처럼 방콕에서 왔다 그러면 항로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가 김해공항이죠. 그리고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관제사가 고도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조종사가 요청을 합니다. 김해공항이 요즘 되죠. 그러면 아까 봤던 FIR 섹터에서 이번에는 어프로치 컨트롤 넘어갑니다. 여기 있죠. 요 박스. 여기가 T26. 여기 있죠. 김해 TMA입니다. 그럼 여기는 김해 어프로치 컨트롤이라는 데서 여기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활주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기 비행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공항의 조건에 따라서 정밀 접근 또는 비정밀 접근, 운영하고 있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관제사가 그 접근 경로를 유도를 해줍니다. 이건 무안공항 차트인데요. 접근 차트입니다. 그날은 RMP 런웨이 01이라는 계기비행 접근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여기 보면 요 삼각형 있죠? 그리고 선이 쭉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항이죠. 요 경로를 따라서 항공기는 운영됩니다. 그리고 관제사는 요 지점 근처까지 관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절차를 따라가라고 알려줍니다. 그거를 Cleared for RMP 01 Approach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종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이 그림 좀 더 크게 봤고요. 우리 접근을 하다가 이 활주로부터 일정 거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관제 구역이 관제 탑으로 바뀝니다. 타워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때 조종사는 RMP runway 01 이 어프로치 하고 있다고 알려주면 관제사는 계속 접근하거나 착륙을 허가해 주죠. Continue approach 또는 Clear to land runway 01 이런 식으로 해주죠. 이렇게 하는 거는 운영하고 있는 활주로와 방향이 같을 경우 이런 방식으로 해줍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있겠죠.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내리지를 못하고 삥 돌아서 내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람 방향이죠.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뜨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풍이라 하죠. 그리고 뒤에서 부는 바람, 배풍이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반대쪽에 계기 접근 시설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삥 돌아 내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김해공항이 있죠. 이거를 Circling Approach라고 합니다. 이제 활주로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럼 조종사는 내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활주로가 어떤 각도로 보이는지 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활주로 옆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림은 파피 라이츠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5가지 샘플이 있죠. 맨 가운데에 코렉트 패스입니다. 빨간색 2개, 흰색 2개가 되면 내 착륙 경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흰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높은 것이고 그 아래쪽에 빨간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활주로 각도만 봐도 활주로 어떻게 보이는가만 봐도 내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내 경로가 맞는지 틀리는지. 맨 오른쪽은 내가 적절한 거고 가운데는 내가 너무 낮은 거고 맨 왼쪽 건 내가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항공기는 착륙에 접근할 때 그 해당 중량에 대한 플랩과 스피드를 유지해야 됩니다. 얘는 에어버스 320 얘인데요. 맨 위에 올라는 항공기의 중량입니다. 톤이죠. 두 번째는 플랩 풀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엔 플랩 3입니다. 컴 3라고 부르는데요. 예로서 이 70톤을 기준 한번 볼까요? 70톤. 그러면 컴 풀을 플랩을 전부로 쓰면 컴 풀이라는데 그러면 140나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위인 플랩 3를 쓰면 컴 3를 쓰면 145나트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플랩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속도가 많아지죠. 자, 활주로 모습입니다. 활주로 여러 개의 마킹이 있죠.
각 마킹마다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에이밍 포인트라고 있죠. 여기 가장 두꺼운 선입니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여기를 보고서 접근을 합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보고 가면 내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밍 포인트를 보고 비행하다가 적정한 곳에서 내가 플레어를 해주면 바퀴가 여기부터 요 사이에 닿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죠. 조금 전에 플레어라고 했었죠. 이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활주로로부터 비행이 일정 높이가 되면 기술을 살짝 들어줍니다. 조종권을 당겨준다고 하죠. 대략 한 30피트 근처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터치다운 존 있죠? 거기에 타닥 하고 닿게 됩니다. 만약에 플레어를 하지 않았거나 너무 작았다면 활주로에 꽝 하고 부딪히죠. 그걸 하드랜딩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플레어를 너무 일찍 했다. 그러면 비행기 활주로 위를 둥둥둥둥 떠갑니다. 플레어를 일찍 해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뒷바람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언제까지 떠갑니까? 그 무게에 맞는 속도로 줄어들 때까지 둥둥 떠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서클링 어프로치가 있죠. 삥 돌아내리는 거. 이렇게 서클링 어프로치 할 때는 아까 봤던 계기 접근 절차 있죠. RMP Run H1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걸 ILS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ILS 어프로치. 그런 거는 계기에 의존하는 비행인데 이 서클링 어프로치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B에서 C로 갈 때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갈 것인지 그리고 C에서 D로 갈 때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가고 고도는 얼만큼 할 것인지 그리고 활주로 쪽으로 언제 돌기 시작할 것인지 이런 걸 모두 다 조종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훨씬 어렵죠. 그리고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걸 돕기 위해서 항공사별 또 기종별로 지침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보통 이런 서클링 어프로치 할 때는 여객기는 오른쪽에 보면 1500피트라고 되어 있죠. 1500피트로 하고 그리고 어디서 어떤 조작을 해야 되는지 이부분 다 적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2단계까지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활주로 끝 진행 방향에서 보면 활주로 끝이죠. 접근하면서 보면 여기가 활주로 시작점인데 거기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시간을 잽니다. 아까 이 그림에 봤듯이 어느 시점에 활주로 돌 것인지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거를 시간으로 합니다. 이 지점에서 시간을 체크해서 1500피트일 경우 보통 45초 올라갑니다. 여기 있죠? 45초. 45초 나가서 서대를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여기서 강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플랩을 늘려주고 착륙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분 계산으로는 이때의 거리가 2마일을 살짝 넘습니다. 너티칼 마일이죠. 이런 식으로 서클링 어프로치를 합니다. 자, 이거를 제주항공 216편에 접목해보면 RMP Run H1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그리고 캐빈 요 지점까지는 3000피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3도 강압으로 강화합니다. 강화할 수 있는 최저 고도는 790피트, 반올림하면 800이겠네요. 이때까지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미스터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죠. 미스터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여기 점선이 있죠. 이걸 따라가서 고분이라는 데서 홀딩을 하게 됩니다.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겠네요. 고도는 5000피트. 근데 216편은 요 중간 어디에서 고라운드를 했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왼쪽으로 선회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보통 30초 정도를 나가서 이제 다운윈드라고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죠. 이거는 활주로랑 평행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활주로 끝, 요 지점부터 타임 체크를 하고 45초 올라갔죠? 글쎄 이것도 그런 경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도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ADS-B 마지막 구간에서는 500으로 나왔었는데 뭐 1000피트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1500피트였을 때 45초였는데 1000피트면 30초죠. 30초 나가면서 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 얘기했듯이 기장좌석, 그러니까 왼쪽 좌석에는 이 활주로 끝단을 지나면 기장석에서는 활주로가 잘 보이질 않아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부터는
아까 봤던 파필라이드 있죠? 이거로 내 높이가 적당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얀색이 많았다. 그럼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종관을 눌러야겠죠. 그럼 조종관을 누르게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슬립이라는 조작을 하면 속도와 고도를 다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어로론 방향과 반대쪽 러다를 꽉 차주면 이 동체가 뒤틀리면서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고도와 속도가 툭툭 떨어지는 거죠. 216편 조종사들이 자기가 높다고 판정을 했으면 조종관을 누르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에이밍 포인트에 에임을 하고 런웨이 접근을 하더라도 속도가 많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정확한 데서 플렉을 했더라 하더라도 터치다운이 안 됩니다. 플로팅이 되겠죠. 속도가 많으니까. 기사들을 보니까 1200피트쯤 돼서 터치다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왜 늦게 닿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속도가 많았다면 당연히 플로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플랩도 업돼 있었다. 그럼 당연히 속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봤었죠. V 랩 플러스 70입니다. 약 200나트쯤 되죠. 같은 중량인데 그 상태의 속도다. 그럼 당연히 플로팅이죠. 둥둥둥 계속 떠갈 겁니다. 거기서 왜 하드랜딩을 안 시켰냐고요? 그럼 빠른 속도에서는 하드랜딩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제주항공 216편 기사를 보실 때는 이런 점들을 참조하신다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쉽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유, 제 한계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